세상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안강채라고. 네, 최씨 앉은 자리엔 풀도 안 난다는 말이 있는데요. 최씨 고집과 강씨 고집을 합치면 정말로 최강입니다. 정말 셉니다. 예. 제 성씨, 천씨를 보고 웃으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거 쌍놈성인데 그것도 제일 앞에 있어서 제일 쌍놈이야 라면서 저 그때 그 말 듣고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그냥 쌍놈도 아니고 제일 쌍놈이래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때부터 그 마음의 상처를 받고 굉장히 싫었어요. 제 성이. 또 고씨 중에서 좀 우리 중요한 우리 태모님께서도 고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밭에 가서 씨앗을 뿌릴 때 오이씨, 호박씨, 뭐 감자씨 하면서 씨를 뿌리듯이 성씨가 바로 그 개념이라 초목농사를 짓자면 어떠한 씨에서 나온 것이나 나의 뿌리를 알 수 있는 개념이 성씨이기 때문에 내 운시방문의 정수가 또 내 조상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알고 나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일상에서도 랜선에서도 도전과 함께하는 우리들의 이야기 도란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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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도란도란의 김준영입니다. 오늘도 현장에 함께 해주실 분 모셨는데요. 수호사님 직접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관악도장에서 신앙하는 고승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관악도장을 잠깐 소개를 하면은요, 서울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본 국도가 지나가고 있고요. 불의 산이라고 하는 관악산과 그리고 강감찬 장군의 고장이라고 하는 낙성대가 있는 그런 도장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도장의 자랑을 하라고 하면 화끈한 불의 기운을 가지고 화끈하게 포교하고 강감찬 장군의 슬기로움을 이어받아서 슬기롭게 신앙을 하고 화기애애한 우리 관악도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 도장 홍보 제대로 해주시네요. 수사님, 그 대전에 오면은 그 다른 지역에는 없는 특별한 그 공원이 있거든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글쎄요. 그 대전 하면은 뭐 일단은 제가 아는 거는 엑스포 공원이었는데 대전밖에 없다고 하니까 혹시 힌트가 뭐 있다면 뭐 말씀을 주시죠. 오늘의 주제가 아신다면은 좀 연관이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예. 혹시 뭐 뿌리 공원을 얘기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연자분들도 이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인사 나누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분 한 분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박경용 도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천지의 가을 개벽기를 맞아 천지 부모의 천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태전 대덕 도장에서 신앙하고 있는 천명을 수행하고 있는 박경용 태을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힘이 잔뜩 들어가신 것 같은데요. 멋지십니다. 그럼 다음 분 한번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최진영 도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증조할머니의 기도와 정성으로 뱃속에서부터 상제님 진리를 신앙하고 있는 군산도정 최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증조 할머니라 이렇게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참 궁금한데 이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정찬석 도생님. 네, 반갑습니다. 저희 한려해상 국립공원과 항공우주의 도시인 사천 불룡도장에서 신앙하고 있는 정찬석 태을랑입니다. 반갑습니다. 고장을 또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네요. 우리 그러면 다음 마지막 천수민 도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1000명의 사람을 증산도로 인도할 사명을 가지고 부천에서 신앙하고 있는 천수민 태을랑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천명의 사람. 이렇게 기대가 되는데요. 아, 대단하십니다. 꿈이 큽니다. 네. 우리 한 분 한 분 인사를 들어봤는데요. 저희 앞에서 이제 뿌리공원 얘기가 좀 나왔어요. 혹시 뿌리공원 가보신 분 있으신가요? 저요. 천승희 도생님? 저요. 천승희 도생님? 나머지 분은 안 가보셨어요? 네. 예, 안 가봤습니다. 한 분뿐이라면 제가 또 퀴즈를 갑자기 내보고 싶은데 아, 한번 이렇게 모두에게 한번 기회를 드릴 테니까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저도 포함됩니까? 네, 한번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뿌리공원에 가면은 성씨 조형물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뿌리공원에는 이 조형물들이 몇 개나 있을까요? 저요. 예. 정찬선 선생님, 저는 한 200여 개로 알고 있습니다. 200여 개? 업다운으로 한번 가볼까요? 업입니다. 200개보다 업. 220개. 220개 업. 더 많아요. 250개. 250개? 250개보단 좀 작습니다. 근접해 가고 있네요. 최진영 교수님? 244개요. 244개? 정답입니다. 정답을 맞히신 분들은 저희 준비를 한 게 있죠. 섬주섬 따번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식 퀴즈 때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을 드릴게요. 우리 최진영 도생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가 또 성씨 관련 이제 주제라 도생님들과 얘기 나눠볼 건데 소사님이 원래는 이렇게 성과 씨라는 게 좀 다른 거죠? 네, 그렇죠. 예. 일단은 요즘은 편하게 그냥 성씨를 같이 붙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원래 성과 씨에 대한 옛 기록을 보게 되면은 천자는 덕이 있는 사람을 제후로 삼을 때 출생한 지명을 성으로 하사하였고 그리고 내려준 토지로서 씨의 이름을 명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씨는 같은 성을 가진 사람들이 분산이 될 때 일파를 표시하기 위한 것인데요. 주로 나라 이름이나 읍의 이름, 관직이나 직업의 이름을 써서 씨를 삼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같은 성에서도 이제 자손들이 이제 무슨 파 무슨 그렇죠, 파 이렇게 그렇죠. 네, 씨로 그렇게, 나눠지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사람 이렇게 성을 갖는다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일단은 같은 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혈연의 집단인 공동체 의식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존재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뿌리를 알고 싶은 자연스러운 본능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뭔가 이렇게 자신의 존재 근거라고 하시니까는 우리가 막 일상에서 뭔가 걸 때 뭐 내가 이거 아니면 성을 간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준영 씨 성은 또 어떻게 되세요? 제가 이제 김씨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면은 김가 뭐 김의 김씨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겠네요. 네. 나는 영양청가. 혹시 이렇게 막 성씨 관련해 가지고 속설들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박경영 선생님 뭐 이렇게 뭐 없으세요? 박씨 성박자를 파자에 보면요, 나무 목자가 있고 오른쪽에 전복자가 붙어 있습니다. 나무 밑에서 점을 보던 이역학 우주 자연의 이치를 연구하는 이런 조상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존 유명 역술인들 중에 박씨성이 많고 저 역시 박씨이며 지금 현재 철학, 역학, 동양 철학 역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학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씨 하면 또 그리고 각자의 시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도생님들의 이렇게 시조분들의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면은 재밌을 것 같은데 혹시 우리 집안이 이렇게 제일 오래됐다 하시는 분 또 있나요?
다른 분들 걸 몰라서 그런 반응이신 것 같죠? 불편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도 현존하는 성씨 중에 강씨가 가장 오래됐는데요. 오늘 나오신 분들 중에 혹 강씨성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오늘 공교롭게도 강씨성이 한 분도 안 계셔서. 그 도전해 보면 또 상제님께서 그 부분을 이제 말씀해주신 부분이 있잖아요. 또 한번 도전을 한번 소사님께서 읽어주시겠어요? 예, 읽어볼까요? 2편 37장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세상에 성으로 풍가가 먼저 났나니 전하여 오지 못하고 다만 사람의 몸에 들어 세상의 칭으로 쓰이게 되어 풍신, 풍채, 풍굴 등으로 일컫게 되었을 뿐이요. 그 다음에는 강가가 나타났나니 강가가 곧 성의 원시라. 그러므로 이제 개벽시대를 당하여 원시로 반번하는 고로 강가가 이를 맡게 되었느니라. 참 이런 사실들은 처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도문에 들어와가지고. 여기 보면 또 풍씨라고 나오는데 혹시 풍씨성에 대해서 이제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네. 풍씨를 들어봤는데요. 풍씨긴 한데 이 태어보키 씨의 바람 풍자가 아니라 말 맞자에 이두변이 있는 풍씨였어요. 그래서 이런 풍씨도 있었구나 하고 생각했었죠. 한자가 좀 다르긴 한데 풍씨가 좀 있긴 하네요. 방금 읽어본 도전에 보면은 또 풍씨와 강씨에 대해 이렇게 나오는데 이 두 성씨의 시조분이 어떻게 성이 정해지게 된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네, 박경윤 도생님. 네. 태오보키 씨는 풍산에서 살아서 성을 풍씨로 했다고 합니다. 신농 씨는 강수에서 살아서 강씨라고도 했고요. 그러고 보면 옛날 성씨는 지금 본관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청주댁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저도 이 프로그램 때문에 찾아보았는데 지명을 성으로 삼는 경우가 중국 고대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요임금의 아들 단주 아시죠? 단주도 단연이라는 곳에서 제후로 지냈기 때문에 이름을 단주로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예, 저희 어머니가 주문리에 살고 있어가지고 주문댁으로 불리거든요. 제주댁. 네. 예산댁? 뭔가 엄청난 이유는 아니네요. 뭔가 가까운 지명에서 이렇게 가자고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가까운 느낌이네요. 태오보키 씨는 지금으로부터 이제 한 2022년이니까 한 6,000년 전에 이제 배달 5대 태우이 한웅의 이제 12번째 아드님이에요. 그래 지금 풍씨가 제일 오래되었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강씨인 신농 씨는 8대 이제 안부령 한웅 때 분이신데 그 후로 이제 강씨는 끊이지 않고 한 5천여 년 넘게 이제 혈통을 이어왔다는데 대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풍씨가 이제 지금은 끊겼고 강씨는 근데 반대로 굉장히 오래된 뭐 강력한 그런 뭔가 이렇게 집안이네요. 강력한 5,000년. 일단은 강씨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볼까요? 네네, 좋죠. 강씨에서는 여러 개의 성이 갈라져 나왔는데요. 강씨에서 250여 개 정도의 성이 갈라져 나갔다고 합니다. 치우천왕도 성은 강씨라고 신시봉기에 나오거든요. 신선으로 유명한 여동빈 선사도 여씨도 이 강태궁에서 갈라진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씨, 중국의 고씨입니다. 노씨, 장씨, 채씨, 문씨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괜히 그냥 상재인 성씨가 강씨가 아닌 거죠? 상재인 성씨의 따봉. 세상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안강채라고. 다들 들어보셨죠? 뭔가 이렇게 고집 관련된 그런 얘기긴 한데 또 우리 참여해주신 분 중에 우리 최진영 도생님이 있어요. 채씨. 어떤가 이렇게 느끼시기에 이렇게 채 씨가 좀 이렇게 고집이 있으신가요? 어릴 때만 좀 있고 크면은 좀 그래도 많이 숨기는 것 같습니다. 네, 최씨 앉은 자리엔 풀도 안 난다는 말이 있는데요. 태조 이성계 친구이며 고려말 두문동 72연 중 한 명이었던 최양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이성계가 재상 벼슬을 주면서 조선 창업을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아니한다는 불사이군을 이야기하시면서 거절하자 그의 고집을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요. 이렇게 세상에서는 3대 고집으로 안, 강, 최 세 성씨를 이야기하는데 안씨와 강씨 고집이 더 세다고 하니까 저희 최씨는 고집이 좀 세도 해도 약간 센 정도 아닐까요? 최씨 고집과 강씨 고집을 합치면 정말로 최강입니다. 정말 셉니다. 예. 제가 세상에 말이라는 게 그냥 괜히 나온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보면은. 네. 네. 본격적으로 우리 도생님들 성씨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까요? 저는 좀 천수민 도생님이 약간 듣기에는 이제 희귀 성씨라 또 재밌는 얘기를 담고 있을 것 같은데 먼저 해주실 수 있나요? 네, 딱 천씨, 희귀 성씨죠. 그래서 저는 그 고충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저는 사실 유년기, 청소년기, 그리고 성인이 돼서까지도 증산도 입도하기 전까지도 제가 천씨인 게 좀 싫었어요. 그래서 천씨가 희귀성이잖아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저와 같은 성을 가진 사람 만나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거의 없었어요. 라떼는 라떼는 4, 50명 정도가 한 반이었고 거기다가 한 학년에 10반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많은 친구들이 모여 있음에도 저 전교에 저밖에 없는 거예요, 천씨가. 그래서 되게 싫었었고, 두 번째 이유는 혹시 천방지축 마골피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아시죠? 네. 들어보셨을 거예요. 들어보셨어. 제가 그 초등학교 때, 사실 제 때는 국민학교였지만 그때 어떤 남자 선생님께서 출석을 부르시다가 제 성씨, 천씨를 보고 웃으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거 쌍놈성인데 그것도 제일 앞에 있어서 제일 쌍놈이야 라면서 저 그때 그 말 듣고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그냥 쌍놈도 아니고 제일 쌍놈이래요. 그래서 이거 뭐지? 그리고 그 반 친구들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쪽팔리기도 하고 그 이름은 저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근데 제 이름에 그런 게 있다고 하니까 되게 그때부터 그 마음에 상처를 받고 굉장히 싫었어요. 제 성이. 그래갖고 근데 그런 이야기를 뭐 다른 친구들이나 누구한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사 때 우리 천씨들이 다 모였을 때 그때 그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우리 오빠들이 다 천씨죠. 그랬더니 막 갑자기 입에 거품을 물면서 너는 어떻게 그거를 그렇게 넘어가냐고, 천만리 장군 안 들어봤냐고, 공부 안 했냐면서 저를 막 몰아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분들도 다 학교에서 경험했던 거예요. 네. 경험했던 거예요.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우리의 조상은 천만리 장군이 있어 라고 이렇게 강경하게 우리는 쌍놈이 아니야 라고 항의를 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천씨의 고충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어릴 때 그런 거 들으면 굉장히 마음의 상처가 크잖아요. 그러게요. 요즘 시대였다면 아마 인터넷으로 확 올라가지고 욕 엄청 먹었을 것 같은데 좀 분하네요. 요즘에는 이런 경우는 없겠죠, 선생님? 그러죠. 요즘은 이런 경우는 진짜 없겠죠. 이 천방지축 마골피라는 것도 사실은 근거가 없는 말이라고 합니다. 실제 방씨는 고려시대 때부터 조선시대까지 내려온 양반 가문이고요. 또 저도 찾아보니까 이 성씨들은 대부분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때 중국에서 귀화한 성씨라고 했습니다. 그럼 뭔가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와가지고 뭔가 약간 배척하고 무시하는 그런 이유도 있었겠네요. 아무래도 그런 것이 좀 있게 되겠죠. 예, 그럴 겁니다. 그러면 천씨 시조는 혹시 어떤 분이신가요? 제가 알아보니까 저는 이제 본가는 영양 청가이고요. 그 중국 명나라를 세운 주원장인 명태조 때 한도 승상을 역임하신 처남이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명나라 분이라서 추가적인 내용은 좀 찾기가 어려웠고요. 그리고 중시조로 아까 제가 잠시 언급했던 명나라 무신으로 임진왜란 때 두 아들하고 참전해서 대승을 이끌었던 천만리 장군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소사님 말씀대로 명나라 군사가 철수한 뒤에 그대로 남아서 귀화하셨어요. 그래갖고 화상군에 봉해지고 충장공이라는 시호를 받으셨다고 해요. 이것만 봐도 이제 천 씨가 무례한 말을 들을 이유가 전혀 없는데요. 그렇죠. 이 역사가 이렇게 남아 있는데 지금 만약에 지금도 그러면 인터넷에서 난리 나게 되는 거고, 조장에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10만 배래. 조장에서 만약에 10만 배를. 조승희 도생님 그럼 관련 뭐 성구 준비해 주신 거 있으신가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성구를 2편 26장 3절하고 9절을 골랐는데요. 제가 읽어볼까요? 네, 한번 같이 펴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2편 26장 네, 준비되시면 읽어주세요. 이어 말씀하시기를 나도 당군의 자손이니라 하시니라. 조상은 아니 위하고 나를 위한다 함은 부당하나니 조상의 제사를 극진히 받들라. 우리 수민 도생님께서 이 성구 고른 이유가 궁금한데요. 그래서 사실 증산도 들어오기 전까지는 상놈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상처가 있었거든요. 근데 도전을 읽으면서 무려 상제님께서 나도 당군의 자손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때 좀 감동을 받았어요. 아 그래 그게 무엇이 중에 그래서 우리 모두 당군의 자손이라는 것이 더 중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제가 조상님을 천씨를 좀 미워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철없게 굴었던 제 모습이 좀 부끄럽기도 하고, 정말로 지금 생각해보면 증산도를 만나지 못하고 그냥 쭉 살아갔다면요, 여전히 그 성과 이름에 대한 트라우마를 갖고 안 좋은 일은 다 조상 탓, 좋고 즐거운 일은 다 내 탓하면서 그렇게 좀 이름에는 좀 예민하게 살아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무탈하고 건강하게 증산도 신앙을 하고 있음에 지금 조상님의 은덕이다 라는 것을 증산도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게 정말 저한테는 큰 은혜입니다.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이런 증산도를 많이 알아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같이 또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위로가 될 수 있게 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위로가 될 수 있게 멋지십니다. 다들 박수가 그냥 나오네요. 절로. 오. 이렇게 증산도 도문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다친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 또 천수민 도생님의 이런 성숙된 구도자의 자세가 또 보이셔가지고 굉장히 멋지십니다. 다음 분 이야기도 한번 좀 들어볼까 해요. 다음은 우리 정찬석 도생님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요. 시조가 어떤 분이시죠? 예, 저희 진주정씨인데요. 진주정씨 시조는 신라시대 이제 육촌장 중에 이제 한 분이신 지백호라는 분이 계신데, 이제 몇 대의 기록이 분실되어서 이제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진주팔정이라고 해서 시조와 이제 계통이 다른 팔파가 되었습니다. 각 파의 이제 시조분들은 모두 고려시대 분들입니다. 기록 부실 이 점은 조금 마음이 많이 이렇게 아프네요. 우리 그러고 보면 도문에 들어가가지고 또 이렇게 조상님 찾게 천도식 준비하면서 제적동봉 떼어보면서 이렇게 찾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도 막 없으면 막 이렇게 그렇죠. 마음이 막 이렇게 답답하게 그런데 우리 정찬숙 도생님도 그러시다니까는 굉장히 뭔가 마음이 아프네요. 저도 얼마 전에 이제 그 조상님들의 기록을 한번 찾다가 증서서부터 끊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역사의 이 중요성, 기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오늘 지금 우리 다른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확실히 이 기록이 남아 있다는 데 대해서 감사히도 생각하고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특히 고려시대 이후에 기록이 남아 있어서 너무너무 다행스럽습니다. 예, 저는 이제 5편 348장 16절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 뿌리를 못 찾고 한부역조하는 조선인을 경계하심.
조성국 상계신, 중계신, 하계신이 무이무탁하니 불가불 문자 개어인이니라. 조성국 상계신, 한인, 중계신, 한웅, 하계신, 당군이 몸부터 의탁할 곳이 없나니 한부역조하지 말고 잘 받들 것을 글로써 너희들에게 경계하지 않을 수 없노라. 예, 우리의 원뿌리가 이제 어디인지를 알게 해주는 말씀이어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이 원뿌리가 참 중요하죠. 상제님께서도 이제 나도 이제 당군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리 정찬석 도생님 이야기 쭉 들어보니까는 이제 조상 때에서 기록이 좀 분실됐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 드는 게 정찬석 도생님의 이런 멋진 역사를 지금부터 기록을 잘 해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에이, 화이팅!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분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다음은 박경용 도생님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밀양 박가로 시조는 신라시조 박혁거세입니다. 대한민국 성씨 중 인구 순위가 이제 세 번째 3위고요. 박이라는 글자는 이제 소박할 박 혹은 팽나무 박이며 박혁거세 난생설화 때문에 표주박을 뜻하는 표자에서 갈라져 나와 박이 되었다는 여러 설이 많습니다. 수사님, 신라시조 박혁거세에 대해서는 이제 고구려 국본기에 좀 나오죠? 네네. 그 박혁거세의 어머니는 어머니 파소는 북부여 황실의 황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북부여 고두막한 당군의 외손녀입니다. 예. 우리 박경용 도생님은 이 부분 읽으면 좀 느낌이 다를 것 같은데 우리의 이렇게 조상님 그런 기록이 어디에도 없는 기록이 나오는 거잖아요. 환단고기 책은 온 인류의 가문이 기록된 책이잖아요. 선천봄에 인류를 씨앗을 뿌릴 때부터 어떻게 농사가 지어졌는지를 알 수 있는 굉장히 책이지 않습니까? 이 환단고기야말로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책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네. 와. 우리 박경용 도생님 주변 분들한테 환단고기 많이 이렇게 추천해 주실 것 같은 그런 준비된 모습이네요. 그렇게 홍보합니다. 환단고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냥 나온 멘트가 아니었군요. 그럼 오늘 박경용 도생님은 어떤 성구 준비해 주셨나요? 네, 저는 6편 135장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6편 135장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성의 설령신 한 명씩 천상 공정에 참여하여 제 집안 자손 도통시킨다고 눈에 불을 켜고 앉았는데 이제 만일 한 사람에게 도통을 주면 모든 설령신들이 모여들어 내 집 자손은 어쩌느냐고 야단칠 참이니 그 일을 누가 감당하리요. 그러므로 나는 사정을 쓰지 못하노라. 이 뒤에 일제히 그 닦은 바에 따라서 도통이 한 번에 열리리라. 흔히 사람들은 이미 돌아가신 조상님들은 천상의 신명세계에서 아무런 영향력이 없고 그저 다시 환생할 때까지 자손들이 차려주는 제사밥이나 얻어 잡수고 있다가 때가 되어서 환생하시면 그만이라는 아주 단순한 존재로만 생각해왔고 지금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그러나 상제님 도전 성구를 읽어보는 순간에 아하, 조상님들이 영혼들이 천상에서 경쟁을 하면서 자손들을 직접 내려다보고 계실 줄은 진짜 새카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리도 조상님의 공덕과 뿌리가 중요함을 이제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놀랬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했으면 놀랬습니다. 정말. 예.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살아계시냐 돌아가시나 그냥 우리 자손들만 그냥 생각하신 것 같아요. 예. 다음은 우리 오래 기다리셨네요. 우리 최진영 도생님 기다린 만큼 또 어떤 이야기 준비해 주셨는지 궁금한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희 시조 할아버지는 박혁거세가 오시기 전에 신라 지역에 있던 육부 촌장 중 한 분이신 소벌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유리양 9년에 최씨성을 받았다고 하시고요. 그런데 실제적인 경주 최씨의 시조는 신라 말기 소벌돌이 공의 24세 손인 고운 최취원이라고 합니다. 최취원 시조님께서는 워낙 유명하시지요.
날랑비 서문 풍류를 설명해 주신 것도 있고 또 말년에는 가야산 해인사에서 신선이 되어 승천하셨다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경주채 씨 하면 또 잘 알고 있는 분이 동학을 창시하시고 또 그리고 인류 역사에 하느님 아버지 시대를 선포한 그런 우리 수은 최재우 대신사께서 계시잖아요. 최지우 대신사야말로 우리 인류사의 한 획을 거두신 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감사합니다. 아, 또 기분이 좋아지셨어요. 내 최 씨가 네 분 이야기 좀 들어봤는데 또 우리 수호사님 이야기도 안 들어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고씨는 제주도의 양씨, 부씨 함께 탐락 개벽설화의 주인공이 되죠. 제주도의 삼성열에 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시조는 고을라고요. 45세까지 탐락 국왕으로 내려오다가 고려시대에 가게 되면서 그때 말로라는 분이 고려국의 신하가 되고 그분이 모든 고시의 중시조가 됩니다. 제주도 갔을 때 그 삼성열 제가 가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개벽설화라고 할 정도면 굉장히 고시도 오래됐네요. 그렇죠. 예. 그럼 또 고시 중에서 또 우리 중요한 우리 해모님께서도 고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준영님은 본관이 김해라고 하셨죠? 아, 네, 맞아요. 김해 김씨인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김씨 중에서 김해 김씨가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밖에 나가가지고 그냥 아무나 그냥 발로 뚝갑 해도 김이박 중에 한 명이란 말이죠. 예전에 그 옥상에서 뭐 돌 하나 던지고 맞는 사람은 무조건 김이박 중에 하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맞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상제님을 모신 성도님 중에서 특별히 많은 성씨가 또 있나요? 네, 아무래도 안동 김씨의 김영렬 성도님이 되겠죠. 예. 상제께서 안동김 씨를 이렇게 또 많이 쓰신 이유가 있을까요? 예, 일단은 저 도전 2편 15장에 보시게 되면 상제님께서 선은 금인고로 김씨에게 주인을 정하여 놓으라라고 하셨습니다. 우주의 후천 갈 성경 세계의 방위로서는 금이 서쪽이 되는 겁니다. 오행 기운으로는 금 기운에 해당되는 것이죠. 왜 상제님께서는 꼭 안동 김씨를 쓰셨을까요? 저는 저는 이 처음에 이 도전을 읽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역사를 공부할 때 김해 김씨는 왕족, 그리고 안동 김씨는 뭐 역적,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왜 상제님께서는 굳이 안동 김씨를 택하셨을까요? 더 많은 김해 김씨가 있는데 안동 김씨는 이 안동의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안동자에 안동을 한자로 찾아보게 되면 한자어를 찾아보게 되면 평안할 안자에 동역동자입니다. 그 동역동자에는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뜻이 담겨 있어요. 제가 컴퓨터에서 제 컴퓨터는 한글 2020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동자를 요 위에 동자를 택하면서 밑에를 보시게 되면 여기 뜻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그렇게 돼 있죠. 동역동자니까 방위로서는 동입니다. 그리고 오행으로는 목, 사시로는 봄, 그리고 오색으로는 청이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동사로 쓸 때는 동쪽으로 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주인동이다 그렇게 나와 있죠. 그죠? 주인동. 이게 결론은 핵심의 결론이 바로 가을의 주인은 안시다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감춰져 있었던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된 거였군요. 도문에 들어와가지고 진리를 만나기 전으로 각자 도생님들이 나의 집안, 성씨 이런 걸 대하는 자세가 좀 달라졌을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조상님들에 대한 그런 은혜도 생각하게 되고 이런 전후로 도생님들은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모태신앙이어서 상제님 진리를 만나기 전후에 대한 차이는 정확히 알지를 못합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고아가 되었을 때 좋은 부모님한테 입양돼서 좋은 부모님들은 아이의 정체성을 찾아주기 위해서 자기 부모님을 이제 많이 찾으라고도 하고 자기의 뿌리를 찾아가는 과정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나서 나의 정체성을 알면서 내가 누군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행복하게 알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해 알아야 되고 부모님도 알아야 되고 좀 더 나아가서는 시조이신 조상님들까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 자신을 알기 위해서. 좀 들으면서 내가 이제 나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내 부모님, 내 조상님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 참 와닿네요. 예. 저는 그 어릴 때 그 쌍놈의 추억으로 인해서 이름에 대한 좀 집착이 좀 강했어요. 그러니까 내 이름에도 집착이 좀 강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이름도 좀 많이 관심을 가졌는데요. 사실 제 이름이 지금 천수민이지만 이게 제가 스스로 개명을 한 이름이거든요. 천수민 전의 이름, 개명 전의 이름이 천유경이었어요. 그럼 성이 안 좋으면 그 다음엔 이름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래, 그럼 유경이라는 이름에 큰 뜻이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이름에 대한 한자 뜻을 막 찾아봤거든요. 근데 뜻을 보고 좌절했죠. 어째서죠? 네. 그때 뭐 초등학교 때 학교 때 뭐 이름 뜻풀이 해오기 이런 숙제가 있었는데 제 이름은 천은 일천 전에 있을 유 서울경인 거예요. 그래서 뭐지? 서울에 있으라는 건가? 뭐지? 이게 뭐지? 그 유도 있을 유도 아니고 우리가 흔히 성으로 쓰는 유자 있잖아요. 성유. 그 유인 거예요. 등록돼 있는 이름은 더 이상해진 거잖아요. 뜻이 뭐지? 그래서 다들 멋진 이름에 멋진 성 막 이렇게 있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게 계속 와갖고 그래서 나중에 성인이 돼갖고 저 혼자 몰래 개명을 했어요. 그래서 천수민으로. 근데 이게 참 타이밍이 놀라운 게 제가 이게 입문전 증산도를 만나기 전에 개명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의 인도자이고 그때 당시에는 지인이었던 분이 제가 개명을 했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했더니 굉장히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서 놀라신 건가 했거든요. 근데 제 이름이 천수민이잖아요. 숫자가 닭글수예요. 그리고 민이 백성민. 그래서 일천천 성을 합치면 1000명의 백성을 닦는다. 아까 제 소개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쌍따봉. 네. 말씀 듣고 나니까는 더 멋진 이름이네요. 네. 그래서 인도자가 그때 저를 증산도를 소개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뜻을 듣고는 인도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다는 후담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입도하고 나서 내 이름은 상제님께서 명하신 1000명의 포교구나 라고 느껴서 지금은 제가 천씨인 것도 너무 좋고요. 1000명 그리고 그다음에 수민이라는 백성을 닦는다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지금은 증산도를 만나고 나서는 제 이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뭐 활짝 피게 됐네요. 먼저 이름에 그럼 경자를 서울 경자를 쓰셨던 건가요? 네. 저희 엄마가 유씨거든요. 자기 성을 넣은 거예요. 이름에. 저도 서울 경자에 쓸 용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쓸 놈이라. 그래서 대전으로 이사 왔는지, 그래서 대전, 부천의 서울인 대전으로 이사를 왔는지 이름 때 저 온 지 4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이제 평생 저 경기도 부천에 살다가 그 앞에 유자만 잘 어우러졌다면 큰 이름이었는데 지금 이름도 새로 개명하신 것도 잘하셨어요. 네, 제가 장명을 하는 장명가입니다. 그렇구나. 네. 숫자를 보통 빼어날 숫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빼어날 숫자를 쓰신 걸로 알고 있었더니 그게 닭굴수였다라는 거네요. 예. 빼어나기도 하지만 닦기도 하는. 동문회 들어오고 보니까는 뭔가 조상님들의 계획이 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천이라는 발음이 일천천자만 아니라 하늘천자도 되니까 그 기운은. 저는 이제 이 상진 진리를 이제 만나기 전에는 이제 왜 조상에게 잘해야 되는지 이제 특별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진리를 만난 후로는 이제 내 생명의 근원이고 또 뿌리가 되는 조상님들을 다시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원시 만문의 정수가 또 내 조상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알고 나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뭔가 이렇게 내가 이 성씨로 태어난 이유가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조상님들의 음덕으로 태어났구나 이런 거 느끼게 되면서 그런 부분이 저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네요. 우리 박경현 조상님은 어떠셨어요? 상제님 진리를 만나기 전엔 그저 성씨란 것은 그저 형식적인 어떤 집단을 분류하기 위한 하나로만 이렇게 인식을 했었습니다. 상제님의 말씀 중에 근데 이제 혈통줄이 바로 잡히는 땐이라 하신 말씀에 그 혈통줄이라는 단 3글자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 속에 나의 조상과 나의 뿌리가 있다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우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뿌리는 부정할 수 없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김씨, 박씨, 이씨 할 때 씨자가 붙지만 인간이 초목 농사를 질 때 밭에 가서 씨앗을 뿌릴 때 오이씨, 호박씨, 뭐 감자씨 하면서 씨를 뿌리듯이 성씨가 바로 그 개념이라 초목 농사로 짓자면 어떠한 씨에서 나온 것이나 나의 뿌리를 알 수 있는 개념이 성씨이기 때문에 이 중요함을 부정할 수 없는 중요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뿌리는 부정할 수 없다. 참 맞는 말씀이네요. 네, 예, 부정할 수 없는 거죠. 우리나라 성씨가 1930년대만 하더라도 250개 정도였다고 해요. 근데 지금 보면은 5,500개가 넘는다고 해요. 예, 어떻게 그러죠? 교류하면서 귀하인들이 많아진 건데요. 또 이 속에는 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을까 막 그런 거 궁금해지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얘기해봐도 이렇게 막 이야기가 막 풍부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막 그런 거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혹시 다른 나눈 이야기 말고 궁금하신 점 또 있으신가요? 서양의 성씨는 어떻게 유래됐는지, 중국에는 어떤 성씨가 제일 많은지 이런 거 좀 궁금해요. 서양 성씨도 동양과 이제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뭐 중국, 일본도 성씨를 이제 처음 갖기 시작한 것도 이제 양반들이었고 나중에 이제 일반인들이 이제 성씨를 가지게 되었다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서양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왕족이나 이제 귀족들이 이제 자기가 다스리는 영지를 성으로 쓰다가 이제 일반인은 뭐 직업이나 또 신체적으로 특징으로 이제 성을 삼았다고 이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은 인구가 워낙 많잖아요. 제일 많은 성씨가 이제 왕씨라고 하더라고요. 이 왕씨라고 하는데 인구가 약 1억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씨도 많아서 이씨와 왕씨가 번갈아 가며 뭐 1등을 한다고 하네요. 예. 참 재밌네요. 우리나라 김씨를 다 합쳐도 1,000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비율로 따져보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김씨 인구가 많은 것 같습니다. 김씨 어디 가도 이렇게 비벼볼 만한 그런 성씨인 것 같기도 하네요. 혹시 계모임 아시나요? 네, 다들 어느 정도 아시죠? 18세기 진주 지역에서 사용했던 계모임 문서가 발견이 됐대요. 근데 여기에 회원들이 노비와 평민들이 모여서 만든 문서인데 거기에 노비와 평민들도 성을 적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평소에는 이름만 사용하다가 이제 돈 문제가 들어가니까 확실하게 하려고 이제 성까지 다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여기 이름이 굉장히 재밌어요. 이름이 황강아지, 또 김뭉치, 강돌상 막 이렇게 여러 이름들이 있는데 이게 순 한글 이름이라 보니까 좀 정감도 있고 지금은 볼 수 없는 이름이라 좀 신기하고 재밌는 것 같아요. 오늘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네요. 성씨에 대해서 이렇게 도생님들과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나의 이름을 이렇게 받기까지 굉장히 많은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이름이 굉장히 소중하게 느껴지는데 내 성씨를 쉽게 받은 게 아니구나 그런 걸 느끼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씨에 대해 도생님들과 이렇게 재밌게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번 시간은 퀴즈 타임입니다. 와. 다들 기대를 하셨을 것 같은데 소사님? 도란 4개의 문제가 있습니다. 4분이니까 이렇게 하나씩 하시면 되고 도란 일단은 맞추시게 되면 선물이 있습니다. 예. 아까 그래 약속을 드렸는데 최진영 도생님께 선택권 드리기로 했는데 어떤 문제 선택해 주실래요? 저는 세 번째 도자 하고 싶어요. 세 번째 도. 예, 저는 첫 번째 도. 첫 번째 도. 두 번째
번째란 그럼 자동적으로 우리 박경용 도생님께서 마지막 란이 되네요. 가볍게 몸풀기로 하나 본격 퀴즈 들어가기 전에 하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9편 106장의 상제님 말씀에서 세상 사람들이 물건 장사할 줄만 알지 천지공사 땡땡 장사할 줄을 모르는구나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땡땡에 들어갈 말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선착순 저요. 종찬석 도생님, 뿌리. 종찬석 도생님 뿌리 예.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와. 근데 연습이잖아요. 또 제가 또 준비한 게 있죠. 또 따봉 따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정식 퀴즈에서도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고요. 이런 난이도면 어렵지 않죠? 어렵습니다. 너무 고난이도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도 정찬석 도생님 첫 번째 네. 문제 도 네. 문제 나가겠습니다. 잘 듣고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대전 뿌리공원에는 총 244개의 성씨별 조형물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OX 퀴즈로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그렇다면은 김해김 씨는 조형물로 등록되어 있을까요? 아닐까요? OX. 되어져 있습니다. 예, 오. O 해주셨는데요. 정답은 김혜진 씨가 제일 많잖아요. 땡입니다. 아쉬워요. 어떡해요. 이제 빨리 색깔 고르세요. 이제 빨리 색깔 고르세요. 성이 제일 의외네요. 그리고 당연히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함정이었죠. 그래도 아쉽지만 그래도 이렇게 선물을 준비해봤는데 이렇게 이 중에서 색깔 중 공 하나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핑크색, 보라색, 노란색, 파란색이 준비되어 있어요. 제가 핑크색을 좋아합니다. 핑크색 좋아하시는군요. 한번 어떤 게 들어있는지. 아니 이것은 창덕궁 천연 비누를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천연 포장도 굉장히 예쁘고 오, 와 집에 비누도 없는데. 굉장히 예쁘게 뭐 금도 금반짝이 들어갔네요. 축하드립니다. 첫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함정도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잘 듣고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럼 바로 두 번째 문제 란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문제가 접니다. 천수민. 천수민 도생님 문제였죠. 천수민 도생님 문제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민족은 땡땡땡땡땡땡의 삼성조 시대가 지난 후 열국시대 이래 중국 한족과 일본에 의한 상고 역사의 왜곡으로 민족사의 뿌리가 단절되어 그 상처가 심히 깊더니 여기서 빈칸에 들어갈 정답은 무엇일까요? 한민족은 땡땡땡땡 땡땡의 삼성조 시대가 지난 후 잠깐, 한민족은 황국 배달 조선인가요? 이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한국 배달 조선? 한국 배달 조선? 정답입니다. 아슬아슬하게 맞춰주셨어요. 네, 그러면 란 상품 어떤 게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란에는 어떤 선물이 들어있을까요? 무드 등입니다. 와, 무드등. 네. 무드 등입니다. 정말 예쁜
상품입니다. 저희 도란도란에서 처음 공개하는 신상품이거든요. 와. 다음 문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문제 우리 최진영 도생님 선택해 주셨는데요. 잘 듣고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도전에 나오는 그런 문제네요. 2편 37장에 세상에 성으로 풍가가 먼저 났으나 전하여 오지 못하고 사람의 몸에 들어 최상의 칭호로 쓰이게 되어 풍신, 풍채, 풍골 등으로 일컬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문제입니다. 단풍이 한창 물드는 시기인 늦가을을 뜻하는 말로 음력 9월을 달리 부르는 말인데요. 이 동음 이의어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있습니다. 1. 풍신 2. 풍채 3. 풍골. 정답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늦가을을 뜻하는 음력 9월을 달리 부르는 동음 이의어는 무엇일까요? 찍겠습니다. 1번 풍산으로 찍겠습니다. 1번 풍신, 잠시만요. 풍산 아니에요? 풍신인가? 제가 잘 안 보여서 지금. 1번 풍신 찍어주셨는데요. 1번 풍신 찍어주셨는데요.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 또 두 번째 도 선물 공개하겠습니다. 어떤 게 들어있을까요? 네, 있을까요? 뭐죠 이건? 오봉도가 그려져 있는 1월 오봉도가 새겨져 있는 필통. 네. 필통입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와, 오, 이쁘다. 너무 고급스러워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설명해 보면은 우리 해와 달은 왕과 왕비를 뜻하고 옥의 봉우리는 조선 왕조의 번영과 영원을 상징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그런 의미가 담긴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벌써 이렇게 마지막 문제 시간이 왔는데요. 우리 박경용 도생님 문제죠. 잘 듣고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 문제입니다. 란. 강응칠, 강사성 등 강씨 신도들이 찾아와 부탁을 하여 태모님께서 정읍 대응리 다음으로 가신 곳입니다. 다른 것은 없고 다만 성씨 하나 보고 가노라 하시며 가신 곳은 어디일까요? 대흥리 도장입니다. 대응리 정확한가요? 제가 압니다. 정찬 선생님 아셔도 알려줄 수 없어요. 이거는 박경영 선생님 문제이기 때문에. 대흥리 예. 대흥리 땡입니다. 우왕. 정답은 조종리였죠. 우리 김재군 백삼은 조종리. 잠깐 이렇게 착각을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갑자기 질문을 받으면 이게 생각 안 났었는데, 그렇지만 또 이렇게 틀려도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은 게 보라색, 노란색, 파란색이거든요. 하나 선택해 주시면 돼요. 보라색입니다. 보라색. 보라색에는 어떤 선물이 들어있을지. 가장 심플한 선물이 나온 것 같아요. 삼락 양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새 출발할 때 우리 새 신발 신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새로 수행 이렇게 기분으로 정진할 때 새 양말 신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모두 네 분 모두 문제 풀어봤는데요. 선물 빠른 시일 내에 택배로 발송해드리도록 하고요. 모두 축하드리고 또 그리고 수호사님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선물 준비되어 있죠? 그 소개 좀 해주세요. 시청자분들께서 직접 도전 낭독 영상을 찍어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직접 찍으신 영상을 아래 주소,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면 많은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아래 주소로 보내주세요. 좋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도생님들과 함께 성씨 관련 주제로 즐거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또 한 분 한 분 어떠셨는지 오늘 소감 한번 들어봤으면 합니다. 먼저 우리 천수민 도생님 어떠셨어요 오늘? 천수민 도생님? 네. 아, 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마무리할 시간이 됐네요. 아, 진짜 시간이 순삭이었습니다. 어릴 적 옛 기억도 추억하고 또 조상님 음덕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거기에다가 선물까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은 정찬석 도생님 오늘 어떠셨나요? 예, 저는 일단 이 방송에 나오게 되어서 진짜 기쁘고요. 그리고 또 이 방송이 나오면은 또 친구랑 또 주위에 많이 홍보하고 또 진리를 알려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음은 박경용 도생님 오늘 어떠셨나요? 얼굴은 알지언정 이름도 모르고 사실 우리 도생들끼리도 잘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좀 어려웠는데 말 그대로 진짜 도란도란하네요. 이렇게 모이신 분들끼리 서로 내면과 마음과 의사를 이렇게 한 식구처럼 소통할 수 있으니까 정말로 도란도란한 분위기 정말 아주 꿀맛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꿀맛. 네. 너무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최진영 도생님 오늘 어떠셨나요? 저희 조상님들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다른 분들의 조상님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저 혼자만이 아닌 많은 조상님들의 음덕으로 있음에 되게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촬영도 감사합니다. 네 부분 말씀 이렇게 참 감사한 말씀 많았는데 우리 수호사님은 또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예, 항상 우리 생활을 하면서 조상님들을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되는데 또 실상은 사실 그러지 못하는 게 우리 실상이잖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뿌리를 찾는, 뿌리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하게 돼서 너무너무 재미있고 고마운 그런 시간이 됐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또 다시 꼭 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소감을 들어봤는데 저도 도생님들과 이렇게 성씨 관련 이야기를 이렇게 주제로 해서 그런지 뭔가 이렇게 거리감이 더 가깝게 느껴지고 굉장히 이렇게 친분감이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다음에 뵐 때도 굉장히 반갑게 인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상대님 말씀 중에 보면은 설령신들이 정성 들여 쓸자손 하나 잘 타내면 좋아서 춤을 추느니라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텐데 우리가 천상에서 조상님들이 뭔가 이렇게 춤을 추실 정도로 그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들 공식구호 아시죠? 오늘 외치면서 끝내도록 할게요. 일상에서도 랜선에서도 도전과 함께하는 우리들의 이야기 도란도란. 도란도란.